마하반야 바라밀. 예,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제가 봉은사에서 오는 길이 이제 늘 정해져 있는데 오다가 이제 그 막힐 것 같으면 지하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고요. 위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통행료가 얼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3, 4천 원 나오겠죠. 오늘 가다가 고민했어요.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안 막힐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막힐 것 같았는데 지하로 다니면 답답해. 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히더라도 좀 일찍 제가 출발하는 시간이 보건사에서 거의 9시 출발하니까 그러면 여기 뭐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뭐 정확히 교통량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뭐 10시 이전에 도착을 하고 이제 좀 뭐 효주 스님하고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보통 그렇게 일정을 잡는데 순간적 갈등을 했죠. 답답한 걸 참고 빨리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좀 여유롭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지상으로 갈 것인가. 그러다 이제 제가 지상으로 선택을 해서 왜 지상을 선택했냐면 작년만 해도 요맘때 그 무슨 길이라고 하죠? 그쪽 길로 가다 보면 벚꽃이 만발해가지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흐뭇하고 따뜻했는데 그럴 줄 알고 혹시나 지나갔더니 그냥 뭐 다 떨어지고 그냥 없더라고요. 앙상하니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벚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는 좀 빨리 핀 것 같습니다. 빨리 피고 또 빨리 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이 너무 빨리 피면 빨리 집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안 피더라도 언젠가는 또 펴서 또 말년이 또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근데 자연의 이치,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크게 뭐 자연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통찰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안목만 있다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폈을 때는 좋다고 좋아하고 질면 진다고 또 슬퍼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것이고 질 때가 있으면 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예요. 언제 피고 언제 질 것인가. 그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통찰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조연에게 속지 말자. 주연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옆에서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 빼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거의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 생각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여러분은 조연한테 쏘고면서 주연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중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가 주인공이고 뭐가 주인이고 조연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이제 제가 좀 풀어줄게요. 왜 여러분이 조연한테 끌려다니면서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쓴 거. 이거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쓴 거지만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곧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4가지 마음 챙김만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요. 조연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 주연이고 무엇이 조연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나마 좀 납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약간 그 뇌과학적, 우리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어디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 마음이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뭐 뇌과학자는 아니니까, 인지과학자는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갖다가 쓰면서 이제 법문을 좀 하고 설명을 하면 좀 많이 알아듣고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의 뇌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서 법문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조연은 뭘 조연이라고 하냐면, 뭐 전문 용어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 신경망에는 두 가지의 크다란 신경망이 있다고 해요. 이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본 모두 신경망이라는 게 있대요. 기본 모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뇌는 훈련하지 않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 모드 신경망은 뭐냐면 업식대로 사는 거예요. 업식대로. 자, 그러면 기본 모드 신경망은 뭐 어떤 신경망이냐면 방황하는 신경망이고, 어떤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형성되기도 하니까 그 방황하는 마음이고, 불행한 마음이고, 근심 어린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 모두,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게 몰랐으니까 그렇게 망상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그럼 망상이 도대체 뭐야라고 했을 때, 그 망상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내재적으로 여러분의 뇌는 그냥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망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뇌 인지과학자들은 기본 모두 신경망,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표현한 거예요. 기본 모두 신경망.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게 보통의 마음인데, 그럼 왜 우리 뇌는 그런 식으로 세팅이 처음부터 돼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유가 다 있죠. 왜?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탐욕이 왜 우리의 기본 모드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 들리지만, 한번 원시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 원시 시대 때. 자, 원시 시대 때요. 저기 앞산에 가면 먹을 풀도 많고 과일도 많고 그렇게 이제 딱 인식이 됐어요. 근데 뒷산에 가면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나보다 힘이 더 센 호랑이, 사자, 악어, 이것들이 득실득실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끊임없이 되뇌어서, 그래, 앞산에는 나의 생존을 위한 것들이 있고 뒷산에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라고 늘 생각을 되뇌지 않고 깜빡해서 모르고 착각해서 뒷산을 갔다가 어떻게 계세요? 목숨을 잃는 거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원시대 때 그 뇌가 늘 과거를 회상해야 돼. 과거를 회상해야 돼.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과거를 들춰내서 현실로 불러들여야지만 여러분들은 생존에 유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와 특히 미래보다는 과거를 많이 회상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기본 모두 신경망으로 세팅이 처음부터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으면 난 원하지도 않았는데 뭔 그렇게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스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업식에 끌려다니듯이 그러면 이놈의 그 부정적인 기본 모드 신경망에 끌려다녀야 되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런 신경망이 하나 더 있어. 전문용어로 인지조절 신경망. 조절하는 거예요. 인지조절 신경망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건 어디 있냐면 우리 뇌 구조에 봤을 때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두엽이라고 또 보통 얘기하죠. 전두엽이라고 하고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놈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불러올 수 있는 현재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신경망이에요. 현재의 마음.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 전두엽을 굉장히 이성적인 뇌다, 이성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명상하고 무슨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기본 신경 모드를 제껴놓고 그 전두엽에서 인지 조절 신경망이 작동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지 조절 신경망이 작동되는데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특히 남방불교에서는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뭐예요? 염이라 염. 한문으로 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플러스 마음심이에요. 염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념 할 때 불교에서 정념, 팔정도 중에 정념도 있잖아요. 그 염이라고 했을 때 그 염한다, 염불한다 할 때 그 염은 지금의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현재의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 그것이 염이에요. 염도 한문적으로 해자를 해버리면 지금 플러스 지금 금자 플러스 마음 심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띠,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하는 이런 사띠라는 것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되뇌면 여러분들은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바꿀 수 있고 전환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유지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고 불안이 없는 삶이 아니고 탐심이 없는 삶은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거기를 좀 떠나 있어서 여의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의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죠.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무엇이 되고자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음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현재가 모여서 여러분이 과거, 미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내 구조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경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신경 가소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신경 가소성. 뭐냐면 여러분이 보통 때의 뇌는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을 때 뇌를 이렇게 뭐 엑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찍어보면은 번개 치는 거 있죠. 하늘에 번개 칠 때 일정한 그게 없잖아요. 빠방 치고 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빛이 나가는 게 다르죠. 우리의 뇌가 그렇게 활성화돼요. 보면은 이렇게 찍어보면 뇌를 생각할 때 그래 번개처럼 빠바방 쳤다가 싹 사라졌다가 빠바방 쳤다가 사라졌다. 이게 생각이에요. 뇌 구조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생각, 늘 똑같은 마음, 늘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그 치는 게 똑같이 쳐버려요. 내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쳐버려. 그러니까 내 그 마음이고 그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쌌지하는 힘을 키우면 전대업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계속 현재에 집중하고 무언가 현재 지금의 마음을 자꾸 알아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을 키우면 우리가 평소에 내치던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가 친다니까 번개가 일어나요. 다른 방향. 그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때 업식대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다른 길로 계속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그게 이제 어떤 나의 훈련이 돼가지고 수행이 되면 이 길이 이제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그 아까 기본 모드 신경망으로 이렇게 내가 생각이 일어나서 내 번개가 쳤는데 이제 그렇게 삿디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을 계속하고 마음을 알아채 가면 그것이 바뀌면서 새로운 생각에 힘을 기울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의 번개가 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강화돼요. 강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강화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세팅이 달라졌어. 네, 세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불안하고 탐내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뇌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 만약에 정착되고 강화되면 이제 여러분은 그냥 다르게 뭐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뇌 신경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신경과 신경이 이제 연접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게 내 신경이야. 이게 내 신경이야. 얘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호르몬도 나올 것이고 전기 자극도 있어요. 0.1V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찌직 움직이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 안 하던 사람은 여기에 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 길이 만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호가 약하겠지. 그러다가 계속 그런 쪽으로 이 신호를 발달시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계속 그러한 것이 나오면서 연결이 되면서 이 떨어졌던 것이 붙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강화되면서 이것이 접촉하는 면이 커진대요. 그래서 연접이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접촉하는 면이 커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착되면 완전히 굳어지면 이제 이건 내 거야. 내 생각이 되고 내가 특별히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행은 늘 제가 말하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은 내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지 그것이 내 거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잠깐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다 그 100일만 했어. 그 100일 동안은 얘가 그렇게 강화되지가 않아요. 크게. 네, 물론 집중력이 한 것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강화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투자를 해야지 이것이 강화되고 이제는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내가 물길이 나듯이 물길이 나가지고 내가 흘러가지 않으려고 해도 그쪽으로 생각의 길이 흘러가는 거래요. 그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뇌의 용량은요, 여러분 몸무게 2%예요. 2%. 뇌의 용량은 여러분 몸무게의 각자 몸무게 2%밖에 안 돼. 근데 얘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20% 써, 20%. 아니, 우리 몸무게 2%밖에 용량을 차지하는 놈이 어떻게 20%의 에너지를 쓰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도 그냥 얘가 기본 작동을 해. 그냥 아까 제가 기본 모드 작동한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했잖아. 이놈은 그냥 쥐가 그냥 알아서 돌아가. 근데 그 알아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면 다행인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기에 굉장히 불리한 방향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이놈이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삿대하는 힘,
그 사띠한 힘이 제가 아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저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전두엽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뭐가 있다? 감정의 신경 중추만 있습니다. 감정. 네. 그걸 변역계라고 이제 뇌에서 표현한대요. 변역계. 걔는 감정은 느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오늘은 주인한테 좀 꼬랑지를 더 흔들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좋으면 그냥 막 흔들어. 프로펠러처럼. 걔는 그냥 감정만 있어요. 이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슬퍼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걔는 그냥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럼 악어는 걔는 본능만 있는 놈이에요. 걔는 뭐 악어의 눈물? 그런 거 없어요. 악어의 눈물 없습니다. 걔는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어. 사람이 됐던 사슴이 됐던 뭐 코끼리가 됐던 뭐 하마가 됐던 필요 없어.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진화된 거예요. 본능에서 감성에서 이성까지.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다행히 우리가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 그 전두엽을 계속 강화시켜 사띠의 힘을 키면 그 전두엽이 점점 강화돼서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정견이 당겨오고 있어요. 부처님은 뭐 내과학을 모르셨으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못하셨지만 우리 하는 모든 수행이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근데 그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일어나는 마음, 감성, 느낌에 집중할수록 얘 전두엽은 점점 강화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감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볼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걸 또 비틀면 어떻게 돼요? 내려놔라. 내려놔라고 해요. 뭘 내려놔? 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네 기본 신경망이 작동하는 그 탐심, 욕심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를 본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현대 뇌과학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 이것이 자세히 보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스님이 보기엔 그래요. 다른 의견을 가진 스님도 있겠지만 스님이 보기에는 다른 내과학적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 한해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거 진짜 신기하다. 부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아가지고 사띠아니 힘만 키우면 너희들은 사물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키워나가고 발전시키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신경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현재의 삶을 그렇게 집중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띠 할 수 있는 힘, 마음, 네 가지 마음 챙김 사띠하는 그 네 가지 마음 챙김을 하면 첫 번째 너희들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럼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끝낼게요. 다는 설명 못하겠고 뭐 세 가지만 시간 되면 네 가지까지. 자, 그러면 스님 사띠는 어떻게 하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집중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제 경계가 부딪혔잖아요. 사람이 경계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나의 경계든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계가 있어요. 딱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보통의 기제가 그렇게 작동돼요. 경계가 물론 이제 경계가 없이도 마음은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보통 방식은 경계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 경계를 받아들이는 나의 인식 기관들이 일어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인식 기관들이 일어나고 그 인식 기관들을 통해서 인식하는 힘이 생기면서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처님은 삼사의 화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삼사의 경계가 있고 그 경계를 대하는 나의 근이라고 표현했지. 육근이 있고 그 육근을 통해서 육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서 부처님 경계가 있고 6개 육경계가 있고 6개 또 육근이 일어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고 2개만 만나면 안 돼. 그럼 몰라 세상을. 2개가 만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식물 인간도 경계 있잖아요. 환경은 있잖아요. 병원이라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간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간병인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인식해 못해요. 다 있는데 왜 못해?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야. 2개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경계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육근만 있어도 안 되고 육경과 육근이 만나서 육식이란 알아챔이라는 무언가가 일어나야지만 그것이 무엇을 봤다, 무엇을 느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는 안다라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식물인간은 삼사의 화합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식물인간 아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경계 있고 눈, 코, 입 다 있잖아. 육근 있고 그걸 통해서 접촉됐고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켜켜키 쌓이면 내 인식이 되고 내 알미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인식과 알미라는 것이 다 오염식이야. 오염식. 불교에서 보기에는 다 오염된 것들이야. 왜 오염되냐면 대상이 오염된 것도 아니요. 우리의 근도 오염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나? 표정들이 열심히 설명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다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 보고 듣고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경계는 어때? 흠결이 없어요. 하나도. 결국은 이 둘이 만나는 건 흠결이 없는데 이 둘이 만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걸 우리가 전어식이라 전문 용어 나서 어려운 거네. 식이 오염된 거예요. 식이. 왜? 우리가 전생부터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전생 필요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잘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데이터가 여기 쌓여 있는데 왜? 그 데이터는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데이터가 어디에 축적된 게 아닙니다. 길이에요. 길. 생각의 길이 벌써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으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이 길이 생각의 길이 나 있으면 뭐든지 다 고지식하게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보수가 바뀌어서 진보가 되기도 하고 진보가 바뀌어서 보수가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생각의 길이 늘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도 사실은 탓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육군 청정이라고 하잖아요. 축원할 때. 육군이 늘 청정해 있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다 경계도 잘못이었고 내 근도 잘못이었는데 내 그동안 쌓였던 업식의 생각의 길이라는 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오염식으로 다시 생각되고 오염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탈 일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라. 경계도 바꿀 수가 없고 이거 뭐 내가 눈을 갖다 0.5로는 바꿀 수 있지만 좋게는 바꿀 수 있지만 이게 들어오는 건 입력량은 똑같아요. 결국은 경계도 탓할 수가 없고 이 근도 탓할 수가 없고 근을 없앨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2개는 탓할 수가 없으니 이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잘 써. 마음을 잘 쓴다는 불교적인 표현은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길을 만들자예요.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자. 여태까지 내가 고정관념에 휩싸였고 내가 오염된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봤다면 그것을 새로운 길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자. 그래서 수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게 수영이에요. 다른 게 수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이 몸뚱아리라. 몸뚱아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몸뚱아리는 사실은 온전하긴 한데 그 온전함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운데 온전함이에요. 변화 가운데 온전함. 그게 무슨 뜻이냐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내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합니다. 성주 개공합니다. 예, 성했다가 주했다가 괴했다가 공으로 사라져요. 이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고 물질은 그렇게 통찰해서 봐야지만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 몸뚱아리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죠. 나가서 바로 그냥 숨 못 쉬면 죽어요. 바로 죽음이야. 코앞에 여기 호흡지간이 있어요. 목숨이라는 것이. 이 몸뚱아리는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네 몸뚱아리가 무상하다는 것을 관해라. 늘 한결같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물질에 대해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다른 오염된 생각을 붙이지 않아. 유한한 것을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그 오염된 겁니다. 몸뚱아리가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때로는 하죠. 늘은 아니겠지만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하면은 막 입히고 좋은 거 입히고 뭐 명품 들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네 몸뚱아리, 이 물질로 된 이 몸뚱아리를 보는 인식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라.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좋은 것은 영원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은 늘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긋나면 짜증나고 화나고 서운하고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 감정들이 또 일어나 버리는 거야. 2차적인 화살을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네 몸뚱아리가 유한하니 무한하게 보지 마.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 또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네가 사띠하는 힘을 키우는 거야. 늘 변해가는 너의 몸뚱아리를 생각해. 하루하루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루하루는 사실 잘 모르죠. 한 10년 단위는 쇠퇴하는 건 여러분 느끼지만 하루는 쉽지 않아. 근데 부처님은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매 순간 변해가는 몸을 관하는 게 수행이라고 그래요. 매 순간. 얼마나 힘들어서 쉽지 않죠. 우리는 10년 단위로만 생각하지만. 근데 만약에 매일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일은 또 몸이 약간 좀 힘들더라도 그래 당연히 힘든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왜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몸뚱아리가 굉장히 건강한데 나는 똑같은 나이 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그거는 물질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여러분들이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인연입니다. 내가 잘못 관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쇠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인연을 지었잖아. 자기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늦잠도 자고 막 이렇게 몸을 관리해버리면 당연히 건강하게 운동하고 아침에 산책하고 이런 사람보다 당연히 몸뚱아리가 빨리 쇠야죠. 그게 물질의 특성이에요. 근데 왜 나는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면 벌써 전제가 잘못되고 바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물질은 그렇게 쇠하는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철저한 그렇게 사띠하는 힘을 키웠던 사람은 그 쇠하는 거에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수용이에요, 수용.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수용하기 때문에 덜 괴로운 거예요. 덜 괴로운 거야. 그게 완벽히 체득되면 이제는 몸뚱아리를 떠나버리는 생각이 돼버리겠죠. 우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덜 괴롭게까지만 해도 성공한 거야. 그렇게 사띠, 현재 네 몸뚱아리가 영원하지 않고 물질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놓지 말고 해라. 그렇게 사물을 봐라. 그러면
내 마누라가 조금 젊었을 때 나이가 먹어서 천희실보다 예쁘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네 느낌을 그렇게 늘 관찰해라. 네 느낌은 늘 현재도 일어나죠. 석도 스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고 이게 지금 없전 생각의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느낌은 생각의 느낌보다는 어떤 표면적인 접촉에 대한 느낌을 많이 얘기해요.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는 그 느낌을 끊임없이 관찰해라. 그러면 사띠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협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느낌이 좋으면 수용하려고 하고 느낌이 나쁘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느낌에 수용하려고 하는 그 느낌의 본질을 생각하면 느낌은 늘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의 느낌은 늘 변한다. 무상하다는 걸 또 알라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느낌에도 당연히 무상함을 알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지 않잖아요. 지금 인연이 내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느낌이야.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느낌이 좋으니까 꽉 붙잡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좋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괴롭잖아. 근데 여러분 느낌은 사라지는 거고요. 무성하고 변해가는 거고요.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게 본질이고 사물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에 그렇게 사띠하는 힘을 계속 그렇게 느낌에 대한 사띠하는 힘을 계속 키워나가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인연의 순간에 탁 너무나 좋은 느낌이 왔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딱 왔다. 좋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딱 봐. 좋은 마음이 일어난 걸 딱 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봅니다. 좋습니다. 좋다는 걸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건 다 느껴 누구나. 부처님도 마찬가지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과 부처와 차이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욕을 일으키지 않아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견고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흘러가게 냅둡니다 그냥. 예,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떠나가면 괴롭잖아. 왜? 머물러야 되는데 이 좋은 느낌이 이렇게 돼버리면 괴로운 거라. 그리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느낌에 대한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 중생이에요. 그게 바로. 예. 그게 중생이야. 그런 느낌도 변해가는 것이고 아무리 나한테 좋은 느낌도 인연 따라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물을 느낌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현재 느낌을 집중하고 사띠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이 마음의 힘이 근육의 힘이 마음의 힘이 키워났다면 이제 좋은 느낌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안 좋은 느낌이 오더라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우리가 못할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된다니까. 그 부처는 그렇게 돼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늘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을 봐서 어떤 스님이 좋은 스님인가 했을 때 감정 기복 변화가 심하지 않은 스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별로 좋다고 얘기 안 하는 스님. 이런 스님 그나마 괜찮은 스님이고 좋은 거 갖다 주면 이거 좋다고 좀 안 좋은 거 갖다 주면 저 스님은 좋은 거 주는데 나는 좋은 거 안 주지. 이건 별로 공부 안 된 스님. 예.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바로.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돼야지 또 공부할 수밖에 없고.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느낌에 쫓아가지 않거든? 또 싫은 멋짐을 배척하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보기엔 약간 모질이 아니야? 이럴 정도가 돼야지 공부할 수 있고 공부가 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맨날 코를 질질 흘리고 다녔어요. 스님이. 그것도 나이가 드신 스님이. 그리고 맨날 여기다 닦으니까 뺀질뺀질 하잖아. 그러니까 신도들이 보기 얼마나 지저분해. 아이고 스님 좀 맨날 그거 코 좀 손수 갖고 닦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 그랬다? 누구 좋으라고? 불편한 건 너야.
그 콧물에 대해서 경계를 일으킨 마음은 너지 내가 아니야. 나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도인이에요. 여러분은 걸리잖아. 더러움에 걸리고 깨끗함에 걸리고 다 걸려버리잖아. 크크크.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근데 도인들은 안 걸려. 그런데 콧물이 뭐 대수야. 그냥 불편하면 닦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흘리고 다녀도 상관없는 거지. 그걸 뭐 모질이고 이거하고 판단하는 건 우리야. 그 콧물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칠칠 맞지 못하다. 그 완전히 여러분들의 굉장히 청결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것도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둔 오염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교에서 봤을 때 오염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야 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을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 그 느낌은 바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에 무덤덤해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늘 평화로운, 편안한, 경안한 상태가 돼요. 경안한, 아주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거예요. 느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몸 했죠. 느낌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최종적으로는 심수, 심법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내 마음. 여러분이 얘기하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청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는 그 내 마음이라는 놈을 한번 자세히 봐요. 이 마음은 어떻게 형성된다?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으로 인식됩니다. 한마디로 이 마음이란 놈은 경계에 따라서 또 내 근에 따라서 어떻게 조합을 이뤄서 어떻게 인식되는 데서 얘는 변하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이 마음하면 굉장히 고귀하고 청결하고 깨끗할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은 변덕쟁이라. 여러분의 마음은, 중생들의 마음은 변덕쟁이입니다. 그 마음을 마치 내 마음인 걸 착각해서 하면은 힘들어져, 삶이. 그놈은 그냥 변덕쟁이라고 전제하고, 그 대신 이런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변덕쟁이의 마음을 알아채는 마음. 그것은 영원하죠. 청정하죠. 물들지도 않았어요. 나의 변덕쟁이 같은 마음을 바라보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삿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밖에 못 봐. 자, 근데 여기 마음에 그 드론을 띄워요. 그럼 드론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다 보잖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다 보죠. 나는 내 갈 길만 가니까 내 길밖에 안 보여요. 여기 저기 딴 데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드론을 딱 띄면 내가 가는 길이 다 보여. 저놈이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측으로 가네. 다 보이잖아. 나는 모르고 막 우측이 꽃도 예쁘고 하니까 그걸로 가잖아. 드론은 저기로 가면 저기 분명히 저기 낭떠러지 있는데 다 보여. 저쪽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 그 드론의 마음이 여러분의 참 마음이에요. 드론의 마음. 여러분은 그 드론의 마음이 삿띠예요. 삿띠. 내가 일으키는 느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이놈이 지금 좋다고 느끼네라고 생각하는, 좋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좋다고 느낀다는 그 마음을 또 느끼는 마음이 있죠. 그 놈을 여러분은 자꾸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게 삿띠의 힘입니다. 그 삿띠의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된다? 마음을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화돼요. 그것이 제가 얘기한 아까 전두 계속 발전시키면 인지 조절하는 신경망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드론의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내 현재의 마음을 보는 거라. 그러면 실수 덜하죠. 실수 덜하니까 청정하죠.
실수 덜하니까 근심도 안 할 것이고 탄식도 안 할 것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 여러분은 그 지금의 나의 변덕적인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변덕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을 자꾸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변덕적인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이건 1차적인 육군의 마음, 육식의 마음이에요. 예. 육식의 마음이고 진짜 청정한 아주 때가 묻지 않는 마음, 예.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언제든지 늘 우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자꾸 찾아가지고 개발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스님이 얘기했던 물질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것이다. 느낌도 늘 변하는 것이다. 내 마음마저도 사실은 늘 인연 따라 변해간다. 사실을 늘 끊임없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느낌에 집중하고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근심의 강을 건너고 탄식의 강을 건너고 욕망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다고 또 안 할 수가 없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괴롭게 살까 계속?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차이가 크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것을 조금 안다는 것 뿐이야. 근데 결국은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하려고 마음 먹어야지만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자꾸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작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선근이 있어서 이 좋은 일요일 날, 이 날씨 좋고 바람도 선선한 초가을 같은 날씨에 여기 와서 한 30명 되나? 여러분은 이 공덕을 통해서 이제 육군 청정 중에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제 청정해진 거야. 이제 청정이 됐다가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덜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오염될 확률이 덜 높아졌다. 그래서 어쨌든 눈을 늘 맑게 하고 귀를 늘 열어가지고 좋은 말씀은 실천하려고 현실 속에서 늘 하시는 마음을 낸다면 지금과 같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을 보다 좀 충실하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번잡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